당신은 1941년 진주만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단 몇 시간 만에 태평양의 권력이 뒤집혔던 그 장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단지 이번에는 폭탄이 아니라 하나의 버려졌던 함선이 그 시작점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이 군사작전 하나에 의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USS 트리폴리가 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이미 항공모함 2척이 있는데 왜 굳이 저런 애매한 함선을 보내는가? 맞는 질문이다. 기존의 상식으로 보면 트리폴리는 실패작에 가깝다. 웰덱이 없는 강습 상륙함, 즉 상륙함이면서 상륙 기능을 포기한 모순적인 설계. 실제로 미 의회와 군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기능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라는 점이다. 트리폴리는 기존 상륙함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했다. 해상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대신 공중에서 전장을 장악하는 구조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 결과 이 함선은 최대 20대의 F-35 비스텔스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실패작이 다시 호출된 것일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대기 중이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미 이란의 군사력 90%를 무력화했다. 군함, 미사일 기지, 드론 생산 라인까지 대부분 제거됐다. 그런데도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다. 인프라의 문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확실성의 문제다. 시장은 90%의 안전을 신뢰하지 않는다. 100%가 아니면 시스템은 멈춘다. 이 지점에서 트리폴리가 등장한다. 항공모함이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10%.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다. 미국이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 더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은 지금 하나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문제는 더 이상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다. 누가 마지막 10%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다. 당신이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면 상황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인다. 이란의 해군 전력 중 약 60척이 격침됐고 주요 미사일 생산 시설은 대부분 파괴됐다. 드론 생산 라인도 멈췄다. 미국은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해 각각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 포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열리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의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전쟁은 제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가능성의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 해협 밖에는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정박한 채 대기 중이다. 이들은 매일 막대한 연료 비용을 소모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변수, 보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다. 고속도로는 이미 90% 안전하다. 장애물도 거의 제거됐다. 그런데 단 한 구간, 단 6해리의 구간에서 사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그 길을 운전하려 하지 않는다. 바로 그 6해리가 호르무즈 해협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남은 10%일까?
아니면 그 10%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일까? 이란은 아직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다. 해저에는 기뢰가 남아있고 산악터널 안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숨겨져 있다. 해안에는 고속 공격정이 대기 중이다. 이 전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10%는 특정 지점, 즉 좁은 해협이라는 병목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건 금융 시스템과도 동일하다.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전해도 단 하나의 취약 자산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실제로 계산은 간단하다. 유조선 한 척만 격침되면 된다. 불타는 선체 하나가 항로를 막는 순간 전 세계 보험사는 즉시 보장을 중단한다. 그 순간 시장은 멈춘다. 이게 바로 공포 기반 차단 시스템이다.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스스로 멈추게 하는 구조.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역설적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이 문제의 90%를 해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10%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제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왜 5만 명의 해군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2,500명의 해병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트리폴리가 선택된 진짜 이유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다. 완벽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적이 아니다. 문제는 마지막 10%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진짜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이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핵심은 그 반대다. 얼마나 적게 남아 있어도 시스템 전체를 멈출 수 있는가에 있다. 이란이 가진 마지막 10% 전력은 규모로 보면 미미하다. 하지만 그 구조는 치명적이다. 해저에 깔린 기로에 산악터널 속 이동식 미사일, 해안선 뒤에 숨은 고속 공격정.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을 가진다. 발견하기 어렵고 제거하기 더 어렵다.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이란은 킬체인을 구축했다. 드론이 먼저 움직인다. 해협을 감시하며 유조선의 위치를 탐지한다. 그 좌표는 해안으로 전송되고 이어서 미사일이나 고속정이 타격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밀함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이면 충분하다. 정확도가 아니라 한 번의 확률이 시스템을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공포가 작동한다. 유조선이 격침되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불타는 선체가 좁은 항로를 막고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다. 보험사는 즉시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대부분의 계약을 중단한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니다. 금융 시스템의 즉각적인 셧다운이다. 브렌트유 가격이 $100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은 이미 이 한 번의 사건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 구조는 마치 은행 시스템과 같다. 은행이 90% 건전해도 단 한 번의 뱅크런이 시작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그런 상태다. 그래서 미군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적의 전력을 100%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모든 위협을 제거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 위협이 작동하지 못하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 지금까지의 전략은 첫 번째였다. 공습, 봉쇄, 타격. 결과는 90% 성공. 하지만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다. 이제 전략이 바뀐다. 트리폴리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함선은 단순히 화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란의 킬체인 자체를 끊기 위한 도구다.
F-35B의 센서는 드론이 좌표를 전송하기 전에 이를 탐지할 수 있다. 드론이 제거되는 순간 미사일은 목표를 잃는다. 이건 단순한 요격이 아니다. 정보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더 이상 무기를 파괴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을 끊는 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마지막 10%의 문제는 화력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구조는 힘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회할 때 비로소 무력화된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미 항공모함 2척이 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겉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니미츠급과 포드급, 각각 10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전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 각 항모는 수십 대의 전투기와 수천 명의 인원을 운용한다. 이 정도면 어떤 해협이든 통제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항공모함은 강력하지만 제한된 자산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치다. 이 항모들은 페르시아만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왜일까? 그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이란이 40년 동안 준비한 킬존이기 때문이다. 폭 540, 해리의 좁은 수역, 사방에서 미사일, 기로에, 고속정이 동시에 위협하는 공간. 이곳에 13조 원짜리 자산을 넣는다는 것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적 자살에 가깝다. 그래서 항모는 바깥에 머문다. 아라비아해, 홍해, 안전하지만 멀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거리.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변수다. 예를 들어보자. 항모에서 출격한 F-35나 FA-18 전투기는 평균 시속 약 800km, 약 450노트로 비행한다. 500헬이 떨어진 항모에서 출격하면 목표 지점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럼 실제 작전 시간은 얼마나 남을까? 연료를 제외하면 해협 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수준이다. 이건 마치 집에서 2시간 걸려 출근해서 30분 일하고 다시 돌아오는 구조와 같다. 효율이 극도로 낮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하루 3번 출격을 해도 감시 공백이 몇 시간씩 발생한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 속에서 드론이 움직인다. 이란의 모아제르 6 같은 드론은 이 짧은 시간 창을 이용해 목표를 탐지하고 좌표를 전송한다. 항모는 강하지만 항상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게 핵심이다. 항공모함은 지속성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것은 화력일까? 아니면 항상 존재하는 능력일까? 여기서 트리폴리의 의미가 드러난다. 트리폴리는 4만 4천 톤 규모, 항모보다 작고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이 자금이 전략적 자유를 만든다. 미국의 리스크 계산에서 항모 손실은 재앙이다. 하지만 트리폴리는 감수 가능한 손실이다. 이 차이가 행동을 바꾼다. 트리폴리는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 호르무즈에서 100해리 거리까지 접근 가능하다. 이제 같은 계산을 다시 해보자. 100해리 거리에서 출격하면 목표까지 약 10분에서 15분. 왕복 30분 이내. 그 결과 작전 가능 시간은 2배에서 3배로 증가한다. 공백은 시간 단위에서 분 단위로 줄어든다. 이건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다. 전장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다. 이제 드론이 움직일 시간 자체가 사라진다. 항모는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멀리 있다. 트리폴리는 덜 강력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마지막 10%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당신이 트리폴리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논란된 결정부터 봐야 한다. 웰덱 제거, 상륙함에서
웰덱을 없앤다는 건 트럭에서 적재함을 떼어낸 것과 같다. 웰덱은 바닷물을 채워 상륙정을 띄우는 공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강습 상륙함의 핵심 구조였다. 그런데 미국 해군은 이걸 과감히 삭제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의회, 해병대, 방산 전문가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상륙함이 상륙을 못한다는 비판. 결국 세 번째 함선 LH A8부터는 다시 웰덱이 복구된다. 그리고 트리폴리는 실패작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정말 기능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바꾼 것일까? 웰덱이 사라진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 더 넓어진 경납고, 확장된 항공정비시설, 대형 수술병원,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항공유 저장 공간. 이건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니다. 우선순위의 재설정이다. 바다 위에서 병력을 운반하는 함선에서 공중 전력을 지속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바뀐 것이다. 그 결과 트리폴리는 최대 20대의 F-35B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중요하다. 일반적인 강습 상륙함은 6대에서 8대 수준이다. 하지만 트리폴리는 거의 3배에 가까운 항공 전력을 확보했다. 2022 년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실제로 16대 더하기 4대, 총 20대 F-35B가 동시에 운용되는 실험이 성공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다. 개념 증명이다. 비용을 보자. 포드급 항공모함은 약 130억 달러, 트리폴리는 약 35억 달러, 4분의 1 가격으로 마이 항모 항공 전력의 절반 수준을 구현한 셈이다. 이건 투자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하다.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분산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즉,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타격 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뀐다. 왜 하나의 거대한 자산에 의존해야 하는가? 트리폴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특히 호르무즈 같은 환경에서는 대형 자산은 오히려 약점이 된다. 좁은 해협, 예측 가능한 경로, 집중된 위협. 이곳에서는 크고 강한 것보다 작고 유연한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트리폴리는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클래스의 자산이다. 작지만 가까이 갈 수 있고 적지만 오래 머무를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기존 해군 교리를 뒤집는다. 더 이상 전장은 얼마나 큰 함선을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게 전력을 분산할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트리폴리는 실패작이 아니었다. 단지 너무 빨리 등장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설계가 처음으로 정답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당신이 지금까지 전쟁을 이해해온 방식은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다. 상륙은 바다에서 시작된다는 것. 상륙정이 해안을 향해 접근하고 해병대가 해변을 장악한다. 이건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공식이다. 하지만 트리폴리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다. 이 함선에는 상륙정이 없다. 대신 하늘이 있다. 해병대는 더 이상 물 위를 건너지 않는다. 공중에서 바로 전장으로 투입된다. MV 22 오스프리, CH-53 헬기. 이들은 기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위를 넘어간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이동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전장의 접근 경로를 바꾸는 것이다. 적이 준비한 방어선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라는 수십 년 동안 해안 방어를 준비했다. 기뢰, 해안포, 대함미사일, 고속정. 모든 방어는 하나의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적은 바다에서 온다.
하지만 트리폴리는 바다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병대는 섬 위로, 해안 뒤로 혹은 방어선이 없는 지점으로 바로 투입된다. 특히 호르무즈에는 3개의 핵심 섬이 있다. 아부무사, 데툼브, 소툼브. 이 섬들은 단순한 거점이 아니다. 고정된 미사일 플랫폼이다. 레이더 포대, IRGC, 병력까지 배치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은 존재다. 이곳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근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다. 공습으로 일부가 파괴됐다고 해도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존 방식이라면 상륙정을 보내야 한다. 문제는 그 경로다. 바로 기뢰가 깔린 해역이다. 이건 거의 자살 임무에 가깝다. 하지만 트리폴리는 다르게 접근한다. 해병대는 공중으로 진입한다. 기뢰를 무시하고 방어선을 건너뛴다. 투입 화살표 타격 화살표 철수. 목표는 점령이 아니다. 위협 제거다.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통신시설. 핵심만 제거하고 빠진다. 이건 점령 전쟁이 아니라 외과 수술에 가깝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다. 1988년 프레잉 멘티스 작전. 미 해병대는 하루 만에 이란의 해상 플랫폼을 장악하고 파괴했다. 지금의 30일 STM-2U는 이와 유사한 작전을 반복 훈련해왔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한다. 요새화된 섬에 대한 공중 투입은 고위험 작전이다. 현재 방어 상태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확률은 낮지만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작전이 실제로 실행되는가 보다.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을 바꾼다. 이란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섬을 방어할 것인가, 해안을 방어할 것인가. 둘 다 선택하면 전력이 분산된다. 결국 어느 한쪽도 완벽히 지킬 수 없다. 이게 트리폴리가 만든 변화다. 전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의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주도권은 완전히 이동한다. 이제 당신은 더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배를 해협 안에 넣지 않고 어떻게 그 공간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이다. 이 개념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다. 해병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구조를 바꾼 핵심 교리다. 핵심은 간단하다. 바다 위가 아니라 육지에서 해협을 통제한다. 해병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섬, 해안 혹은 동맹국 영토에 진입한다. 그리고 임시 기지를 구축한다. 레이더, 하이마스, 그리고 전투기와 오스프리가 재보급할 수 있는 전진 기지. 이걸 쉽게 비유하면 하나의 거대한 기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노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장은 선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된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명확하다. 하이마스는 최대 160 해리부터 270 해리까지 타격 가능하다. 즉, 해협 전체를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다. 이제 고속정, 기로의 부설선, 잠수정까지 모두 노출된다. 동시에 F-35B는 상공에서 감시하고 소형 함정은 기로에 제거를 수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다. 기존 방식은 기뢰 제거, 안전 확보, 호위 시작.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호위와 제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건 시간의 문제를 바꾼다. 몇 달 걸리던 작업이 몇 주 단위로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제 해협을 통제하기 위해 배를 넣을 필요가 없다. 육지에서 발사되는 화력은 더 저렴하고 더 숨기기 쉽고 무엇보다 침몰하지 않는다. 이건 해군 중심 구조에서
하이브리드 통제 구조로의 전환이다. 물론 이 개념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 정도 규모로 실제 전투에 적용된 적도 없다. 보급, 유지, 방역 대응. 여전히 변수는 많다. 하지만 핵심 무기는 이미 검증됐다. 하이마스는 실제로 이란 해군 자산을 타격한 전력이 있다. 즉, 교리는 새롭지만 물리적 능력은 이미 입증된 상태다. 이제 다시 정리해보자. 섬 타격, 공중 통제, 그리고 육상 기반 화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건 단순한 화력 증가가 아니다. 이란이 40년 동안 준비한 해상 중심 방어 공식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문제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무기를 투입할 것인가가 아니다. 어떤 구조로 전장을 재설계할 것인가다. 이제 당신은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90%로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항공모함은 이미 대부분을 해결했다. 공습으로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군사 인프라를 마비시켰다. 군사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성과다. 하지만 호르무즈는 다르다. 이곳은 상대적 우위가 아니라 절대적 확실성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단 하나의 기로에, 단 하나의 미사일, 단 하나의 화재. 그 한 번이 발생하는 순간 보험은 멈추고 시장은 닫힌다. 그래서 해군은 선택을 바꾼다. 더 많은 함선을 넣는 대신 함선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을 공략한다. 섬, 해안, 그리고 공중. 트리폴리는 이 세 영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해병대는 점령하지 않는다. 대신 공백을 채운다. 항공모함이 바깥에서 압박하고 해병대는 내부에서 구조를 바꾼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다. 전장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란은 40년 동안 하나의 공식을 완성했다. 바다 위의 적을 막는 방법, 기로에 미사일, 고속정, 모든 방어는 그 하나의 변수에 맞춰 설계됐다. 그리고 그 공식은 거의 완벽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 공식이 맞았지만 전제가 틀렸다. 전쟁은 더 이상 바다 위의 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중, 육지, 분산된 거점. 이 새로운 변수 앞에서 기존 방어는 방향을 잃는다. 이제 이란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섬을 지키면 해안이 열린다. 해안을 지키면 섬이 무너진다. 모두 지키면 모두 약해진다. 정답이 없는 방정식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의 이동이 시작된다. 이건 단순한 호르무즈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의 전쟁, 그리고 더 크게는 글로벌 인프라 통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더 이상 핵심은 대형 자산이 아니다. 유연하게 분산되고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당신이 이 변화를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 어떤 국가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다. 속도, 유연성, 그리고 분산. 이 세 가지가 다음 시대의 권력을 결정한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실패작이라 불렸던 함선이 왜 지금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는지. 답은 간단하다. 환경이 바뀌었고 그 설계는 그 환경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전환은 항상 조용히 시작된다. 대부분은 나중에야 깨닫는다. 이미 흐름이 바뀐 뒤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더 once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